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16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청년회장 이봉활동가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환활동가입니다. 네, 오늘 처장님께서 성남시에 강의가 있으셔가지고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고 계십니다만 곧 돌아오실 겁니다.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어제 저희가 오늘 돌마고 소식이 없어요. 돌마고 파케가 오늘 쉬는 타이밍이라서. 왜냐면 이제 아시겠지만 KBS도 한숨 돌린 상황이라 오늘 하루 돌마고 파케를 쉬는데, 그 대신 짤막하게 전해드릴 말씀이, 어제 예고해둔 대로 MBC PD 수첩이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네, 정말. 네. MBC 그 방송 장악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9년간의 MBC의 기록, 그리고 그에 대한 반성, 뭐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미디어 탈곡기 제작진 중에서는 이정희 PD님만 봤어요. 감회가. 네, 저도 어제 8시에 잤기 때문에. 감회가 어떠셨습니까? 느낌이 어떠셨어요? MBC에서 그런 게 나온다는 게 되게 뭉클했고, 그죠? 진짜 바뀌었구나. 그리고 반성하는 모습 좋았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 공범자들 MBC 버전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그 적폐 지금 배부르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적폐 임원진, 임원진 뭐 어디 사장 전부 다 사장이고 막 그런 것까지 나왔어요? 실명 까면서? 실명 다 까고 얼굴 다 깠어요. 통쾌하면서도 너무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아직도 저 사람들 잘 살고 있는데. 와. 그리고 PD 수첩 아니고 배현진 수첩이냐. 배현진 앵커 분량이 꽤 됐나요? 배현진 너무 많이 나와. 근데 그 배신남매라 그래서 신동호 앵커랑 배현진 앵커가 갑자기, 그러니까 그 2009년 메인으로 김재철 사장 체제 이후에 갑자기 급부상해서 승진을 하더니 배현진 앵커 같은 경우에는 MBC 사상 최장수 앵커를 기록하고, 신동호 앵커는 뭐 아시다시피 국장직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 되게 재밌게 봤고, 진짜 이제 PD 수첩을 기다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 다음 편이 KBS더라고요. 대단하네. 마음 잡았네. 근데 그 예고를 하면서 KBS 로고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MBC에서 KBS 로고송을 어떻게 들어요? 이거는 평생에 한 번 듣는 거다. 그 생각이 들어서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다음 주 화요일 밤 11시에 PD 수첩을 다시 한번. PD 수첩이 오랜만에 시청률이 좀 올라가겠네요.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그 방송을 보진 못했지만 댓글과 이런 거를 좀 아침에 보면서 왔는데, 일단 신기하다는 반응이 되게 많더라고요. 신기하죠, 사실은. 왜냐면은 굳이 이렇게 심각한 수준으로 정부가 방송을 망가뜨리지 않아도, 그냥 평범한 상태에서 일부 방송사가 뭐 잘못을 했다 쳐도 그 방송사가 자기네를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거의 반성하고 셀프 디스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하는 방송을 사실 거의 보기 힘들죠. 없죠.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상당히 이런 방송은 정말 그 방송사가 생긴 이래로 단 한 번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맞는 지적인 게 있어서도 안 될 일이죠,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MBC가 이번에 정상화되면서 방송 역사에 좀 길이 남을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명박근혜 정부가 참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의미로 참 역사에 많은 것을 남겼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하나 예고해드릴 게, PD 수첩만 볼 게 아니라 내일입니다. 내일 목요일 14일 목요일 밤 11시에는 MBC 스페셜을 하는데, 이 MBC 스페셜 그동안 보는 분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냐면은 이 MBC 스페셜이 그동안 어떤 내용을 주로 다뤘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자연
인간과 자연의 어떤 공존 이런 주제를 많이 다뤘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크게 인기가 없었는데 내일 목요일 밤 11시에는 제목이 무려 만나면 좋은 친구 MBC의 고백이에요. 네. 또 나오네. 그러니까 또 PD 수첩과는 좀 뭐 다른 컨셉을 잡았겠죠. 포맷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내일 목요일 MBC 스페셜도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어제 PD 수첩에는 처님 나오셨나요? 네, 나오셨죠. 예. 짧게 나와요. 네. 인터뷰를 거의 1시간을 해가는데 10초가 안 됐던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뭐 이게 근데 방송 언론의 뭐라 할까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아무튼 한 카트 나왔다. 예. 근데 이 MBC 스페셜 내일 방송되는 MBC 스페셜에도 김학용 차장님이 또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게 방송이 비슷한 내용이다 보니까 인터뷰 하시기 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또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스크랩을 좀 전해드릴게요. 저희가 일전에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중앙일보가 지금 분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뭐냐면 주말판으로 그동안 나가고 있던 중앙일보 썬데이 이게 원래 편집국의 한 팀으로서 그동안 주말판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가 저희가 지난주에 아마 전해드렸을 거예요. 지난 6일에 조직 개편 설명회를 하면서 중앙 썬데이를 계열사인 중앙일보 플러스 소속으로 바꾼다. 이게 무슨 의미냐? 계열사로 분사시키겠단 말이죠. 이제 중앙일보 본사와 주말판을 내는 중앙일보 썬데이는 다른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기자들 소속도 다 그렇죠. 사실상 내보내는 거죠. 중앙일보 플러스라는 다른 회사로. 근데 내가 입사는 중앙일보로 했는데 다니다 보니까 소속이 이렇게 바뀐다? 네. 당사자 입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럽겠네요. 시니어급 기자. 시니어급이라고 하면 한 20년 다닌 분들이죠. 네. 최소한 한 15년은 다닌 분들. 이런 분들이 통째로 계열사로 분사가 되는 거예요. 소속이 이동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다시 뭐 연봉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거기에 맞춰서 규모를 맞춰서 또 체결을 해야겠네요. 지금 그 부분이 중요한데 일단 오병상 편집인 이제 편집국장급에 해당하는 분인데 이분이 중앙일보가 이대로 가면 망할 게 뻔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하지만 썩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 이동하시는 시니어급 기자들의 연봉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일단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봉에 변화가 없다는 당장에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분들이 이제 추후에 중앙일보에서 받게 될 처우와 이제 계열사로 옮긴 이후에 받게 될 처우는 달라질 게 사실은 뻔하죠.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중앙일보의 시니어급과 젊은 기자 모두들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니어급 기자들은 그동안 중앙일보에서 일하면서 자부심을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발가벗겨진 기분이다. 그동안 회사의 어려움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응하다가 이제 와서 우리더러 나가라니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라고 반발했고 10년차 이하의 젊은 조합원들도 지금은 젊은 기자들에게는 유리한 것처럼 회사가 설명하고 있지만 앞으로 회사가 어려우면은 똑같이 우리도 내보낼 것이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역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명 이상의 시니어급 기자들이 나가는 것으로 규모가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규모도 정확하게 지금 회사가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상황이라서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자들의 어떤 이 반발이 노조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저희가 이게 6일이니까 정확히 일주일 전이네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걸 소개해드릴 때 노조들은 뭐 하는 거야? 막 그랬었는데 노조들의 반응이 이제 나온 겁니다. 아무리 이제 그렇게 썩 투쟁을 열심히 하는 노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일에는 사실 발벗고 나설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일단은 경영진과 중앙일보 기자들의 갈등이 조금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부 기자들은 사표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또 기사에 나와 있네요. 네. 자, 저희가 그동안 그다지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았던 방송사에 대한 언론에 대한 소식입니다. 바로 CBS인데요.
언론노조 CBS 지부가 김근상 재단 이사장 퇴진을 촉구하면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여기도 단식을 하네요. 네, 그래서 11일 날 성명을 내고 지금 반년 넘게 반대해온 인물이 CBS 재단 이사장 자리에 머무는 것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진성 CBS 지부장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지금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그럴까요? 김근상 이사장이?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좀 약간 옛날부터 논란이 좀 많이 됐던 분이에요. 애초에 노조가 이분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던 건 지난 4월부터입니다. 근데 왜 그때도 사퇴를 요구했느냐? 김근상 전 대한성공회 주교는요. 지난해에 성공회가 위탁 운영해온 구리요양원 재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교식을 조기 사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불명예 사임을 한 거예요. 재단 비리 문제와 엮여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임한 다음에 한 3개월 만에 CBS 재단 이사장이 선임이 됐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회전문 인사라 그러는. 예. 네. 3개월. 네, 3개월 만에.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임이 아니라 불명예 사임한 인사, 비리 의혹과 이렇게 엮여 있는 사람을 이렇게 했다는 게 잘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가고 앞서 성공회도요. 지난 9월 19일 전국 상임위원회에서 CBS 파송 이사를 이경호 주교로 교체한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각 주교에서 보내는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뭐 이런 여러 교단에서 기독교 여러 교단에서 다 보냅니다. 재단이 CBS 재단 이사의 구성원들을. 근데 지금 이 김근상 전 대한성공회 주교가 속해 있는 성공회에서 너는 파송이사 아니야. 우리는 이경호 주교로 교체할 거야라고 공식 결정을 내렸어요. 지난 9월에. 이것도 재밌네요. 네, 그리고 이거를 CBS 재단 이사회에 통보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분이 버티고 있는 거죠. 이분이 개인적으로 버티고 있는 거네요. 절차에 허자 없어 하면서 자기 주장을 계속 펼치면서 그냥 안 나가고 버티는 거예요. 아니 성공해도 너 아니야라고 했는데. 그죠. 자기가 속한 그 교단에서 이거 몰랐네. 너는 파송이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냥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노조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금 황당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단식을 해서라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참 추운 날에 이렇게 또 단식 농성을 하셔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깝고 이렇게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여기 윗자리를 이렇게 꿰차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CBS 우리가 사실 언론사들의 내부 사정, 그 기자, 언론 노동자들의 어떤 어려움들, 노동 환경과 공정방송, 공정 언론을 위한 어떤 그 업무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가 어려운데 사실 CBS 특히 이렇게 종교 언론 쪽이 이런 내부 사정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죠. 그렇죠. 예. CBS도 이번에 재단 이사장 문제로 단식까지 지금 노조에서 돌입한 상태인데 조금 더 많이 알려지고 이분이 얼마나 이상한 주장을 펼치면서 버티고 있는 건지 이게 좀 알려져서 좀 하루라도 빨리 단식을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분이 지금 기사상에는 그 성공회가 위탁 운영해왔던 구리요양원의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주교직을 물러난 것으로밖에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우리 노조나 다른 언론사들에서 조금 더 이 김근상 이사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보도를 해주면 좀 더 여론의 관심을 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미디어 스크랩은 좀 그동안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언론사 내부 사정으로 꾸며봤습니다. 나쁜 보도 스크랩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방송 뉴스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까? 방송은요. 오늘 TV조선하고 채널A가 오랜만에 좀 베스트 프렌드 포에버의 면모를 뽐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합니다. 어제 살짝 이 보도들을 봤는데 재밌어요. 오늘. 최근 그러니까 지난달 29일 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호형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죠. 그리고 우리는 핵무력을 완성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왔냐. 미국 조야에서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약간 패턴이 있죠. 북한이 미사일 쏘면 선제 타격해야 된다. 뭐 이게 계속 패턴이 있죠. 계속 나와요. 반복되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 선제 타격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전쟁하자는 거죠. 그렇죠. 전쟁하자는 거기 때문에 저희 같이 이렇게 그냥 소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나 무서운 말인 거죠. 근데 이런 위기설이 돌 때마다 일부 언론이 어째선진 모르겠는데
뭐 선제 타격 뭐 해야 된다는 식으로 전쟁을 독려하는 듯한 그런 보도를 내놓으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TV조선하고 채널A 같은 경우에는요. 이걸 이제 약간 전쟁을 독려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어떤 디스를 하느냐면 정부가 북한하고 왜 아직도 계속 대화를 하려고 하지? 그 정부가 왜 자꾸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지? 라는 걸 이유로 정부를 까요. 뭐야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데요. 이런 보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상 보도 말미나 중반부에 문재인 정부가 미국 트럼프 정부하고 얼마나 사이가 안 좋은지, 얼마나 의견 일치가 안 되는지, 엇박자를 내는지를 강조해요. 자, 그럼 의도는 대충 여러분들이 다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예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노골적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청와대와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보도 제목은요. 공개 최소화, 북자극 우려? 물음표예요. 이게 12월 4일 보도인데요. 우리 군이 한미연합 공중훈련 현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는데 했다가 일부 장면만 나중에 이제 공개를 했대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공중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그만큼 우리가 무력 제압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건데 이걸 너무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주면 싸우자는 메시지가 안 되잖아요, 사실. 네. 근데 우리 어쨌든 대화를 하자는 입장이니까 제가 만약 봉우 씨한테 대화를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한쪽 손에 칼을 들고 언제든지 너를 찌를 수 있다고 그렇게 손 움직이고 있으면 봉우 씨 저랑 대화를 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TV조선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미국과는 다른 행보여서 엇박자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안형량입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보도의 온라인 송고 제목도 공중훈련도 참수부대 창설식도 공개노 북한 자극할까 눈치 보나? 이겁니다. 자, 며칠 뒤 12월 8일인데요. 비슷한 보도인데 한층 더 논조가 강해집니다. 참수부대라 부르지 마라 라는 보도인데요. 큰 따옴표예요. 이거는 참고로. TV조선 말이 아닙니다. 예, 우리 군은 이달 초 이 북한 수뇌부를 겨냥한 일명 참수 작전에 투입할 특전사 특수임무여단을 창설했습니다. 그런데 군이 이 부대를 참수 부대로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북한을 자극할까 봐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영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는 겁니다. 자, 왜 참수부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겠어요? 누굴 참수하려고 하겠냐고, 이 부대가. 김정은 참수부대인데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네, 톡이나. 대화의 대상인데 내가 너를 목을 딸 수 있다. 우리는 그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화를 하자. 이러면 되겠냐고요. 아니 지금 전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전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 보도에는요. 참수부대 부대원이 누군가 이제 훈련 장면인데 누군가의 목을 이렇게 찔러서 칼로 날카로운 칼 같은 걸로 이렇게 수차례 찔러서 제압하는 듯한 그런 훈련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장면. 이게 진짜 리얼해요. 근데 워낙 훈련을 이런 약간 특수부대들은 훈련을 굉장히 리얼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정말 리얼해요.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거를 일반 시민들한테 굳이 이렇게 공개를 하고 보여줄 이유가 있느냐. 일부러 자극적인 화면 내보내는 거죠. 북한을 자극하고 싶었던 모양인 것 같은데. 자기네가 TV조선이. 네, 직접 정부가 안 하니까. 정부가 아니까 우리가 하겠다. 내가 해보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역시 전쟁 TV. 지금 이게 북한에 송출되는 방송이 아니라 사실 우리한테 송출되는 방송이거든요. 미성년자를 포함한 시청자들이 오히려 더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시청자들의 장면이다. 어떤 공포감 이런 것들을 좀 부추기는 거죠. 저런 화면으로. 네, 저렇게 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해도 안 되는 일이긴 한데. 자, 그럼 채널A는 뭘 하느냐? 채널A 보도의 가장 큰 특징은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전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년 3월 선제 공격 시간표 짜는 미군이라는 12월 6일자 보도인데요. 여기에서 뭐 미국 중앙정보국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년 3월이면 정말로 레드라인을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 대응 가능성에 관심이 더 커졌습니다. 박정훈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또 이는 미국이 염두에 둔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어서 대북 선제 타격 분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든 말든 관심 없어. 근데 봤을 때 일어날 것 같아?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역시 북한 보도에서는 정말. 네. 그리고 또 이 보도에서는 어떤 이상한 점이 있냐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CNN 인터뷰에서 얼마 전에 북한의 핵 완성 주장은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미국은 저거 완성되면은 레드라인 넘어라고 경고를 하는데 우리 외교부 장관은 아니 아직 완성 안 됐어. 워워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강경 대응을 할 시점이 아닙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근데 이걸 놓고서 지금 채널에는 어떤 멘트를 넣냐면 하지만 첨단 전투기를 230대나 한반도 상공에 띄우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현 시점에 평화적 해법만을 강조한 건 김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박정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외교부 장관이 평화적 해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국 언론이 미 조야의 지적을 들어서 이걸 반박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뭐 채널에는 미국 지부가 따로 있나요? 중미 방송이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황당하다고 생각했던 보도인데요. 보도 제목은 큰 따옴표 북핵은 북미 중심 운전자론 덤나 12월 7일자 보도입니다. 이 보도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6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남북관계는 두 가지 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이고 하나는 남북 관계를 위한 대화다. 근데 북한 핵 문제는 북미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남북 대화는 북한 핵에 가로막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발언을 놓고서 지금 채널A는 뭐라고 지적하느냐. 뭐야 너 여태까지 운전자론 하면서 북한 관련 문제를 한국이 다 해결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이제 포기했구나? 아니 그게 어떻게 포기한 걸로 들리지?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아니 어렵다는 거지. 근데 정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멘트를 들려드릴게요. 네, 중국이 이렇게 확인해 준 것처럼 또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은 북한의 핵심 공격 대상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핵과 미사일은 북한과 미국이 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수석이 아니라 운전석에 앉겠다는 한때의 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이게 앵커 멘트예요. 이 보도의 시작입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다른 멘트를, 그러니까 이 관련 멘트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남북 관계는 아직도 어렵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듯이 아주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대화가 북핵에 가로막혀 있다면서 북핵 문제는 북미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만 한 것처럼요.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이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북한 핵은 반드시 해결하고 압박도 해야 하지만 군사적 선제 타격으로 전쟁이 나는 방식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의 동의 없이 한반도의 군사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미국의 단호히 밝힌 바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그냥 조수석에 앉아서 미국이 가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정부의 태도는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운전자론이라는 것도 북핵 문제를 북한하고 한국이 단 두 국가만의 대화나 어떤 결정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의도는 아니죠. 북한의 대륙간 그 탄도미사일 자체가 미국을 겨냥한 건데 어떻게 미국하고 북한이 가장 중요한 핵심 그 존재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하긴 하죠. 다만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고 미국이 갑자기 군사적 옵션을 쓴다던가 이런 것들을 막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나온 것이 운전자론인 건데 그 맥락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어떻게 보면 모함을 저는 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좀 들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보도 말미에 채널A는 북미 대화를 내세워 북한을 협상작으로 이끌어보려는 게 정부의 전략이지만 정작 한미 간 인식차는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종입니다. 뭡니까? 또 미국하고 한국이 엇박자 내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앞선 보도들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전반적인 보도들이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하려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자국 국민들이 불안감을 계속 자극하는 거죠. 네.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그래서 대단히 나쁜 보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각하네요. 전쟁을 하면 자기네들만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항상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수도 있어요. 전쟁 절대 안 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아무 말이나 하는 건지.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나도 상관없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는 것인지 진짜 미치겠네. 진짜. 네. 그리고 이런 TV조선과 채널A 그러니까 이른바 조중동이 북한 문제에서는 거의 네. 뭐라 그럴까요? 사실관계 이런 거는 거의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엄청나게 강하게 많은 왜곡 보도를 내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는 아마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네.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전쟁 안보 불안으로 흔들지 않으면 다른 부분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미국과의 불협화음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하지만은 없어도 있다고 할 것이고 있으면 더 있다고 할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 근데 미국과의 불협화음이 지금 딱히 그렇게 두드러지는 시기도 아니에요. 지금. 예. 지금 최근에 보면은 북핵 문제나 뭐 남북 대화 문제나 이런 문제 보면은 미국 역시 뭐 이런 북한이 미사일 하나 쏘면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선제 타격도 나오고 뭐 이런저런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군사적인 어떤 대결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게 미국의 반복적인 공식 입장이에요. 뭐 니키 헤일리 저 유엔 대사 뭐 페리 장관 뭐 여러 사람들의 트럼프도 이번에 북핵 제재 한번 해보자. 그렇죠. 북한 이렇게 말했죠. 이거는 군사적 옵션부터 밀고 가겠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 사실은 아니 막말로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견이 있다 칩시다.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 어떤 뭐 이해관계에 따라서 미국하고 한국이 이해관계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면 한국 언론이 미국이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왜 안 따라해라고 지적하는 게 옳은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핀트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견이 있어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이상하지 않잖아요. 미국이 전쟁을 하자고 하면 우리도 오케이 해야 되나요? 그렇죠. 아니죠. 당사자국이 그런 식으로 반응해서는 안 되죠. 당사자국의 언론이라면. 근데 지금 논조가 보면은 그러니까 이견이 다른데 우리 정부가 틀렸어 이런 논조가 아니에요. 이견이 있는데 미국이 하자는 대로 안 해 이런 논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미국 하자는 대로 안 해? 정말 딱 이겁니다. 네, 아무튼간에 좀 한심한 보도들이었고요. 네, 방송은 어쨌든 후보는 그러면 저는 운전자론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운전자론이랑 그 아까 참수부대 훈련 보여준 거. 참수부대가 좀 더 보도가 재밌어요. 좀 더 보도가 재밌어요. 네. 가서 참수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네. 종편으로 넘어와서 제가 오늘 오랜만에 또 박민식 씨를 들고 나왔습니다. 박민식 전 자유한국당 의원. 네. 이분이 최근에 여전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 발언을 들고 나왔는데 첫 번째는 12월 8일 MBN의 아침엔 매일경제. 이분이 아침엔 MBN, 저녁엔 JTBC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JTBC 나가시는 거예요? 예, 정치 현장에도 가끔 나오고 그렇습니다. MBN 12월 8일 아침엔 매일경제에 나와가지고 미국의 평창올림픽 불참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게 얘기가 나오긴 나왔어요. 불참설이. 네, 근데 지금은 쏙 들어간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발언 때문에 불거진 문제예요. 근데 일종의 해프닝으로 지금 넘어간 상황인데 이분이 6일 인터뷰에서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의 평창올림픽 참가 여부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은 문제라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확정되지 않은 문제라 한 이유가 북한의 위협 때문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약간 이상한 분인데 사실. 요 해프닝은 말 그대로 미국 내 의사소통이 안 됐다. 네. 이분도 이게 약간 황당한 문제인데. 그래서 당장의 비판이 많이 나왔습니다. 올림픽은 평화를 위한 어떤 제전이고 지금 한국 정부가 북한의 참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유엔 주재 대사가 이거를 정치적 외교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과 나흘 만에 10일 날 니키 헤일리 대사가 발언을 엎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는 문제가 없다. 참가를 한다. 좀 부끄럽긴 하네요. 네. 내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한 나라의 선수단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그렇게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을 뿐이지 뭐 참가하지 않겠다거나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백악관과 국무부도 잇따라 그러니까 너무 이게 발언이 나오자마자 너무 이렇게 일파만파 커진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불참설이. 생각이 없네요. 막 그냥 아무 말이나 하시네요. 네. 그래서 백악관과 국무부도 우리는 단 한 번도 불참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도 해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급하게 진화에 나섰다는 건 자기들도 당황할 만큼
약간 일이 커졌다는 거예요. 이게 해프닝이라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니키 헤일리 대사도 뭐 그렇게 심각하게 불참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걸 건 아닐 거예요. 6일 인터뷰에서도. 근데 이제 잘못 말이 나갔겠죠. 그래서 정치적 외교적으로 이렇게까지 그분을 실드 쳐줘야 되나요? 네. 아니 너무 미국 이 헤일리 대사랑 미국 국무부 백악관이 너무 급박해 지금 태도가. 약간 미안한 감정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말이 나왔어. 아무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일종의 해프닝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두고 박민식 전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논하는데 이분 시각이 너무 웃겨요. 뭔데요? 말을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올림픽이라는 것은 이념과 또 종교와 또 국가를 어떻게 보면 넘어서 세계 평화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에 북한의 어떤 위협이나 또 안보 불감증이나 이런 문제가 틀림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참 냉정하게 반성도 하고 더 굳건히 한미 동맹을 준비하고 또 안보 자주국방 강화하고 해야 되지만 미국의 어떻게 보면 뭐 대사가 또 백악관에서 그런 올림픽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을 지금 미리 저렇게 어떻게 보면 안보 불안을 고조시키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우리 여야를 불문하고 상당히 저런 미국의 태도는 부적절하다 지금 상태. 부적절하다.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일단 전개 자체가 나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저 죄송한데 해석을 해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잘 몰라요. 저는 이거는 해석을 안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너무 이상해. 그러니까 이분의 뭐 말이 논지가 틀렸다거나 미국의 저런 발언이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건 맞죠. 그런데 중간 중간에 보면은 발언 전개가 엉망인데. 안보 불감증이나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반성해야 한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고요. 지금 미국이 발언을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저는 동맹을 하면 안 된다는 건가 저런 날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반성해야 된다는 발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자주국방을 강화해야 된다. 자 아무튼간에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 발언은 그냥 이상해서 말이 굉장히 이상하고 논리가 뒤죽박죽이어서 소개를 해드렸고. 아무튼 결론은 잘 지었어요. 미국의 저런 태도는 안보 불안을 부추긴다. 아 근데 진짜 이게 이런 말들이.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이제 뭐 어른들이 볼 때 중간 논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마무리 말을 많이 들으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사람이 되게 멀쩡한 말을 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결론이 잘 됐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닌 게 제가 이 발언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사실은 은근히 이 니키 헤일리 대사 미국 대사의 어떻게 보면 실언을 우리 정부의 잘못인 것처럼 가져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정부가 반성해야 되고. 뭐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돼. 아니 지금 미국이 발언을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됩니까? 굉장히 이상해요 발언이. 아무튼 그래서, 미국을 향해서 말한 건 아닐까요? 자주국방도 강화해야 된다는데 그것도 미국한테 한 말일까 그럼? 주어가 없습니다. 아무튼간에 대화 자체가 이해가 안 가. 발언이 이분이 그래서 제가 꾸준히 이분 발언에서 비판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지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 자, 또 하나 12월 8일. 역시 같은 방송, 같은 날 같은 방송에 나온 발언입니다. 이번에는 이날 화제가 됐던 옵션 열기. 댓글 부대에 대해서 하는 말인데 이것도 좀 너무 웃겨요. 일단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듣기 평가인가요? 네. 아니 기본적으로 댓글 부대의 문제점은 지금 뭐 사이버 댓글 수사다 뭐다 하는데 어떤 국가 돈을 주고 그렇게 이제 그 비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큰 문제인데 지금 뭐 우리 세간에 댓글 부대 돈을 주는지 안 주는지 뭐 안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우리 친정부적인 그런 댓글 알바들이 많다는 건 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 포항 지진 났을 때 어땠습니까? 사랑해요 김정숙 대통령 영부인 그 댓글 계속 따라서 실시간 검색어를 뭐 위로 올리고 1위로 다시 내려가니까 다시 좀 합시다 해가지고 또 댓글 달아서 검색을 올리고 그게 댓글 부대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순기능도 있겠지만은 여론을 억지로 만드는 그런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라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근거가 전혀 없잖아. 앞부분에서는 그런 게 다 자발적인 거라고 얘기하더니 뒤에서는 여론 조작을 한다고 또. 자,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 너무 엇나가는데 일단 이분이 논리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분의 모든 주장의 결론은 뭐냐? 어떤 일이 있어도 문재인 정부 잘못이에요. 답이 정해져 있군요. 네, 아까 그것도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가 니키 헤일리 대사가 실언했지만 결국 반성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군요. 역시 선생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옵션 열기 댓글 부대 지금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게 왜 논란이 됐냐면 지금 현재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 국정원의 여론 조작이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미 사실로 드러난 사실들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나이가 좀 있으신 고령층 시민들을 국정원이 모집을 해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돈을 주고 특정 댓글을 마구잡이로 쓰게 하죠. 붙여넣기를 하게 하죠. 쉽게 말해서 컨트롤 CV를 하게 하는 게 사실로 밝혀졌어요 지금. 그래서 그게 불법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옵션 열기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랑 너무 똑같은 댓글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아이디가 여기저기서 똑같은 내용의 댓글을 막 쓰는데 그 앞에 옵션 열기라는 불필요한 단어가 붙어 있어서 이거는 컨트롤 CV를 한 것인데 네. 국정원이 댓글 부대를 시켰던 그 정황과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논란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뭐라 그러냐?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지만 저는 돈을 주고 시킨 건 아니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일단 자발적으로 그냥 그렇게 했을 거다. 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뭐냐? 아무 논리도 없이 갑자기 요새 그런 자발적인 댓글 보면 친정부적인 댓글이 너무 많다. 지진 났을 때 김정숙 여사 사랑해요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이거는 억지로 친정부적인 여론을 만드는 것이다. 아니 잘 하나 보지. 자발적이어도 그건 문제다라고 결론을 지은 겁니다. 이게 되게 다른 잣대를 대네요. 의견에 따라서 댓글에. 완전히 본질이 엇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옵션 열기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시민들이 김정숙 여사를 좋아하고 문재인 정부를 좋아해서 막 드드드득 막 한꺼번에 막 댓글을 올리고 해서 실시간 검색어로 올리고 이런 문제랑 차원이 달라요. 옵션 열기는. 그죠. 불법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거기에는. 이미 국정원이 연루가 된 것으로 국정원이 주도한 것으로 확실히 사실로 드러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인데 갑자기 김정숙 여사 사랑해요 댓글을 가져오더니 친정부적인 여론 조작은 잘못됐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아니 김정숙 여사 사랑해요에 옵션 열이 붙어 있으면 그런 말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중요해. 그렇죠. 전혀 다른 문제예요. 완전히 다른 문제를. 그러니까 이미 이분의 발언은 방송에 나와서는 안 될 정도로 엉망진창이에요 정말. 근데 이분이 너무 스케줄이 빡빡해서 각 사안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좀 없으신 거 아닐까요? 그럼 안 나가야지. 아니 좀 뭐랄까 논리가 없으니까 이걸로 하나로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출연자의 고충을 이해하게 되면은 결국 본질적인 잘못은 방송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프로그램을 그만해야죠. 맞아. 하루 종일 이런 프로그램만 하고 있으니까 출연자들이 시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출연자들 그만 괜히 저희가 모니터하는 입장에서 시민들이 비판하는 건 전부 패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욕바지로 쓰고 말이야. 네. 이렇게 패널들 욕바지로 쓰지 마시고 방송사가 알아서 좀 이제 개편을 해야 됩니다. MBN 이번에 간당간당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부 재승인 받은 만큼 열심히 좀 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채워넣든가 폐간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오늘 승부는 사실 PD님이 누굴 찍느냐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자신이 없네요. 오늘도 저희 갑니다. 어디? 참수. 근데 저도 사실 어제 이미 저는 마음이 기울었어요. 내일은 참수네. 네. 이게 왜냐면은 저희가 이게 말로 설명해드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느낌이 확 오지 않는데 보도로 보면은 뭐 이런 거지 같은 보도가 있나. 그러니까 억지로 만든 듯한 느낌이 너무 강해요. 억지로 보도를 만들었다. 거의 같은 이슈로 며칠의 사이를 두고 계속 반복해서 보도를 또 내놓기도 했죠. 그래서 기자님 성함을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겠네요. 요 참수부대 관련 보도는 안형영 기자님, TV조선 안형영 기자님. 네, 이분도 눈에 익은 기자네요. 그리고 지금 제 욕심이지만 운전자론 그 기자분도 전 성함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은 최재원 기자님 채널A. 네, 두 분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북한과의 전쟁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민원연 김원경 처장입니다. 미디어 탈곡기 잘 듣고 계시죠? 미디어 탈곡기를 응원하는 방법 무려 4가지가 있습니다.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그리고 하트 누르기인데요. 다운로드와 댓글 달기는 모든 곳에서 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늘 답변 드리겠습니다. 팟빵에서는 구독, 파티에서는 즐겨찾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하트는 팟빵과 파티에 모두 있으니까 매일매일 꼭꼭 눌러주세요. 꼭이요. 네, 처장님께서 드디어 돌아오셨습니다. 마지막 코너인 대댓글을 앞두고 이 코너 잃을 수 없다. 예, 귀환하셨어요. 사실은 이 대댓글에 중요한 인물을 띄고 돌아오신 건데 네. 말씀 좀 해주시죠. 돌아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오전에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예, 저는 국민연금공단에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노조들, 예, 노조원들이 되게 많이 아주 큰 성남시청 강당에 가득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언론 문제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불러주셔서 되게 좋았고요. 아무튼 재미있었어요, 저는. 근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노조가 언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니까 좀 색다르긴 하네요. 네. 근데 많이 예전에는 이렇게 노조에서 이런 강의를 많이 요청했었는데 민원연에 사실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거의 그런 요청을 할 엄두가 안 났던 것 같아요. 특히 여기는 공무원 쪽이잖아요. 그래서 더더욱이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확실히 정권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참 어려워요. 특히 정치적인 자기의 자유나 생각 이런 거를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공무원들이 뭐 이것저것 전부 공무원법 위반이라 그러니까 툭 하면은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좀 바뀌어 나갈 것 같네요. 오늘 댓글 또 읽어야 될 텐데 대댓글 시간으로 넘어가 보죠.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역시 어제 PD수첩 본 그 후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미령곰탱님께서 처장님 출연하신 사진과 PD수첩의 그 외 방송분 사진들을 캡처를 하셔가지고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열혈 청취자답게 저희의 지시사항을 잘 이행을 하셔서 내일 밤 11시 MBC 스페셜도 꼭 보고 후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처진 386 배나은 활동가 정말 멋있어요. 광팬 됐습니다. 할 때 이 팬은 어이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팬이 돼주신다는 듯합니다. 아니 근데 왜 뭐 때문에 멋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그거를 좀 강화하는데. 저 제 친구 아닙니다. 아니 이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멋있었는지 그런 거를 꼭꼭 집어주시면 저희가 좀 더 멋있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밑에 김어준님이 답을 해주셨어요. 베나베나 쇼. 그게 멋있다고. 그렇군요. 이제 굉장히 많은 분이 MBC 보도에 대해서 얘기를 써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굉장히 좀 아무튼 그런 댓글이었는데요. 레이니 7세님께서 MBC 단독 보도 사건에 대해서는 참 유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역시 실망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 미디어 오늘의 기사를 보고는 좀 더 실망했습니다. MBC 측의 입장은 자신들의 의도는 청와대도 적폐청산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 같네요. 이런 말이 있었습니까? MBC에서? 보도 안에는 없었는데. 그리고 미디어 오늘 기사일 거예요. 그리고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이라 자신들은 확신한다는 이야기더군요. 갑자기 SBS의 세월호 인양 보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보도 역시 처음 의도는 선한 의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모두가 알죠. MBC 보도 역시 그렇습니다. 첫 의도가 어찌되었든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이 정말 최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명색이 청와대 2인자가 시계를 배달하러 중동에 갔을 리 없다는 의문이 라는 표현은 정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MBC가 너무 서둘렀길래 생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단독 보도를 빨리 좋은 보도를 내고 싶고 빨리 자신들만의 멋진 단독 보도를 내고 싶은 욕심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되네요. 새로운 MBC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MBC 구성원 분들에게 많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민원연이 이 일로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이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1년간 본 민원연은 그 상대가 누구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단체입니다. 아직 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재단하는 것은 역시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연 화이팅, 미탈 화이팅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레이니 7세님의 이러한 글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늘도 보고서를 아직 내지 못했고요. 네, 저희도 면밀히 확인 중이죠. 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하면서 저희를 바라보시는 분들께 저희가 명쾌하게 뭔가 막 재판관처럼 MBC 오버, TV조선 오버 막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상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가 본 이 보도 똑같은 보도를 정말 한 10번은 읽었죠. 계속 10번이 뭡니까? 저는 네,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보고 또 봤는데요. 일단은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물론 저희는 뭐 크로스 체크를 하느라 MBC 이 제작 기자한테 연락하고 이러진 않았고요. 저희가 이 보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많은 분들에게 뭐 의견도 나누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지금 아직까지 후속 보도가 나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특히 MBC 보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MBC 보도가 오보라는 것만 지금 무성하게 많이 나오고 있고 같은 날 TV조선에서 내놓은 보도에 대해서는 정말 전혀 비판의 목소리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 계속 하시죠. 뭐 조중동이 잘못하는 건 늘 알고 있다. 그런데 한겨레가 잘못할 때 더 화가 나고 더 아파서 한겨레에게 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수준이 아니고 TV조선에 어제 그러니까 그 SBS 출신 그 앵커가 신동욱 앵커가 간 TV조선의 첫 번째 그러니까 둘 다 거의 사실상 첫 번째 그 뉴스의 첫 보도였잖아요. 그런데 TV조선의 첫 보도의 그 문제점은 정말 심각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동욱 앵커의 첫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의 목소리가 가지 않고 MBC 보도에 대해서만 지금 계속 말이 나고 있는데 이게 거의 비슷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내용이 같다는 게 아니고 뭔가 취재원이 익명이라는 점과 굉장히 많은 부분이 청와대나 정부 측에서 반박이 나와서 오보 논란이 일어났다는 그런 점들이 굉장히 비슷한 사안이 지금 두 가지 발생했고 그 중에서 TV조선이 훨씬 더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말이 없어서요. 저희가 이 두 가지 사안 모두 다 좀 정리를 해서 보고서를 낼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보고서가 완성되지 않아서요. 죄송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인상 비평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굉장히 뜨겁게 MBC 보도가 굉장히 청와대를 공격한 그리고 최승호 체제가 MBC의 그 뭐 정상화된 MBC 체제가 MBC 정상화는 곧 청와대를 비판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식의 이전에 어떤 그런 근거 자료처럼 그런 근거 자료처럼 이번 보도를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이 내용이 오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떠나서 이 내용이 청와대를 공격하는 수단이 될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네,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까 그 이인자가 시계를 전달하러 갔겠느냐라는 의문을 이제 보도 안에서 내놨는데 이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해외 특사로 파견된 거는요. 14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건 이 자체로 되게 이례적인 일인 거예요. 그래서 MBC 보도 이전에 이미 수많은 언론이 이 워딩을 썼어요. 이런 워딩을 쓰면서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성 보도를 어마어마하게 내놨습니다. 이거는 저녁 종합 뉴스만 제가 먼저 확인을 해본 것도 KBS, TV조선, 채널A 이런 곳이 다 저녁 종합 뉴스에서 이런 의혹을 공식 제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이 너무 과도하다.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저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이례적인 일을 이례적이라고 한다고 공격하는 건 아닙니다.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사실. 그리고 사실 지금 그동안에 최근에 임종석 실장의 그 중동 특사 파견에 대해서 가장 많이 비판이 나온 것은 여기 MBC 보도에서 말한 것처럼 대북 비밀 접촉설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뭐 우리가 뭐 퍼주기를 지금 TV조선이 말하는 식으로 퍼주기를 할 것이다라는 식의 말들이나 그럴 거면은 뭐 여행을 가지 뭐 아니면 몰래 가지 왜 이렇게 특사로 갔느냐라면서 말도 안 되는 음해하는 보도들이 굉장히 이어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MBC 보도에서 문제 제기한 것은 대북 비밀 접촉설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MB의 수사
관련해서 중동과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사전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해명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그 쉐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자를 만나서 그거 읽고 싶어가지고 왕세제를 만나가지고 이제 이명박 정부의 비리 이제 자원외교 등등이 얽힌 비리일 텐데요. 네. 이 비리와 관련해서 중동 지역과 관련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외교적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 네. 임종석 실장이 먼저 가서 외교적인 조율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 MBC의 판단이죠. 네. MBC 보도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 보도를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MB에 대한 비리를 이제 청와대가 이렇게 나서서 적극적으로 비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행동이 무리한 적폐청산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라고 또 이 보도가 사실인 양 하면서 또 막 이제 진도가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MB 비리 문제, 특히 자원외교 문제는요, 그냥 단순히 MB를 뭐 구속시키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한 정권이 저지른 어떤 아주 심각한 문제를 제대로 밝혀내서 그 적폐청산을 정말 하는 것은 절대로 보복이나 뭐 정치보복이나 이렇게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정말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수준의 가벼운 사안이 아니고 매우 중대한 정말 나라의 국가에 정말 큰 피해를 준 그런 사례잖아요. 그럼 이것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에 앞서서 청와대가 예컨대 이게 사실이라고 해서 임 실장이 가서 그런 사전 조율을 하고 해명을 하고 뭔가 그 외교적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왔다? 그게 왜 적폐청산을 무리하게 하는 증거가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폐청산 과정 속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조율할 수도 있다. 충분히 필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구 우리에게 마치 그것이 이 임 실장이 이렇게 갔으면 이래서 문제, 저렇게 갔으면 저래서 문제, 모든 것을 다 문제로 만드는 거예요. 임 실장의 행보가 그냥 갔으면 시계만 주러 갔다고 비판받고. 대북 특사로 갔으면 또 과거가 그런데 어디 감히 대북 얘기를 하러 가느냐 비판받고. 그다음에 진짜 그래요. 그다음에 MB 수사에 대해서 사전에 뭔가 그 설명을 하러 갔으면 또 정치 보복하려고 갔다고 비판받고 이게 결국은 말이 안 되는 주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가 내일 정확하게 저희 입장이 담긴 보고서가 나오겠지만 정리를 해보자면은 TV조선 등등 많은 매체들이 임종석 비서실장의 특사 파견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낭설들, 특히 대북 지원과 관련된 퍼주기식의 이런 약간 모함성 보도들이 나올 때 오히려 MBC 보도가 약간 방향을 틀어준 면이 있죠. 예. MB 수사 관련으로 색다른 시선과 예상을 추측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청와대에서 반박을 했죠. 그렇죠. 지금 문제는 이제 이게 오보 논란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MBC 보도의 의도와 취지를 저희가 다른 방송사들과 좀 비교를 지금까지 해드렸다면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오보냐 아니냐가 남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오보 논란입니다. 솔직히 알 수 없다. 우리 입장에서 알 수 없다. 이게 뭐 개개인의 어떤 문제를 다룬 보도에서 오보냐 아니냐를 가르는 건 좀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이 경우에는 외교적 문제가 얽혀 있어서 청와대가 그렇게 말했다는 이유로 오보다 아니다라고 바로 낙인을 찍고 어려워요.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맞아요. 다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오보냐 아니냐를 가지고서 방점을 맞춰서 얘기할 생각은 없고요. 이 보도 자체가 그럼 오보냐 아니냐를 따지기 이전에 그 자체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굉장히 문제적인 보도였느냐, 아무 근거 없이 공격하는 보도였느냐라는 점을 좀 얘기하고 싶고 또 하나는 이날 MBC 덕분에 MBC 덕분에 살아남은 TV조선의 오보 논란 이 보도 이 보도가 얼마나 큰 지금 나쁜 악성 보도인가라는 지점도 같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보고서 나온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얘기할 때 어제 막 여러 가지 고민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보도가 만약에 지금의 그 최승호 체제의 MBC가 아닌 기존 MBC나 TV조선에서 이 보도가 지금 똑같은 보도가 나왔다면 그리고 청와대가 이것을 부인하는 입장을 그날 오후에 바로 냈다면 우리가 이 보도를 엄청나게 비판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보도에 대해서 주저하고 고민하고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좀 우리가 너무 이렇게 눈치 보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성찰 뭐 이런 거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저희가 어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방송을 맡고 있는 나은 씨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런 수준의 오보가 사실은 굉장히 여러 번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사들이 오보를 내는 건 너무 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보가 확실히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정부가 아니라고 반박만 하고 이제 마무리되는 그다음에 잊혀져 버리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런 모든 건건 사안을 보고서로 쓰거나 지적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방송사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게 말 그대로 오보인지 아닌지 끝내 확인되지 않는 경우들도 분명 존재해요. 근데 저희가 지적을 하는 케이스는 어떤 것들이냐면 똑같이 MBC처럼 이런 보도를 낸 다음에 보도 말미에 뭐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일각에서는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적폐청산을 이번 정부가 과도하게 하려는 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어떤 특정한 여론을 몰아가기 위해서 보도를 설정했다는 느낌이 들 때 그런 의혹이 들 때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보통 보고서를 씁니다. 근데 MBC 보도에는 그런 단락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확인된, 그러니까 본인들이 취재를 통해서 확인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보도를 공유하고 막 읽은 사람들이 막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이거 적폐청산에 대한 과도하게 적폐청산한다고 문정부를 비판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여론은 그렇게 여론을 만든 사람들 잘못이에요. MBC 보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TV조선이나 과거 MBC가 이런 보도를 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마지막 구절 덧붙이는 의도적인 어떤 프레임에 설정하는 구절이 없다면 보고서로 처리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예전 같으면 정말 신경도 안 쓰고 이건 보고서 깜이 아니야 하고 넘길 것을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말 써야 되는 건가를 며칠을 걸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뭐 아무튼 간에 저희 나름대로는 그동안 모니터했던 여러 가지 그 기준에 의해서 이 보도가 적절한지 그야말로 취재 과정에서 적절하게 보도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MBC나 TV조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요. 또 지금 말한 그 보도의 악의성, 애초의 악의성 이런 것들도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결과를 가지고 보고서를 쓰도록 할게요. 막 말이 더듬어지네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에서 오보라고 하는 경우는 지금 나은 씨 말 맞다나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걸 오보라고 말만 하고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요. 실제적으로 그 청와대든 뭐 국방부든 공식적으로 대응을 해서 정말 반드시 이거를 수정하게 해달라고 진지하게 접근하는 곳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청와대는요. 미리 말씀드리면 청와대의 윤영찬 수석이 한 말은 MBC를 보고 한 말인지 TV조선을 보고 한 말인지조차 애매모호하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송사를 특정하지 않았고요. 그냥 이것과 관련된 의혹을 뭐 악의적으로 부풀리는 일부 언론사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임 실장 중동호 특사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두루뭉술이하게 해가지고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마치 MBC를 특정한 것처럼 지금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그럼 공식적으로 홈페이지나 청와대 홈페이지나 이런 거에 보도자료를 내거나 뭔가 나와서 MBC에 대해서 뭐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정책 브리핑이라는 코너가 따로 있어서요.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런 보도자료를. 청와대 홈페이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정책 정부 부처들의 보도자료를 모아놓는 그런 홈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바로 잡습니다라는 코너가 있어서 잘못된 언론 보도가 나오면 되게 하나하나 다 반박하는 그런 글이 나와요. 그래서 통일부 관련해서 통일부가 의견을 공식 내면은 거기에 글이 바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인터넷 매체도 마찬가지고 방송 보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바로 나와요. 근데 여기에는 TV조선 건, MBC 건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공식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발언 하나만 가지고 청와대가 반박했는데 왜 오보가 아니라고 하느냐 저희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좀 섣부른 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대댓글을 하다 보니 괜히 논평이 막 길게 이어졌는데요.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말해도 계속 우리를 비판하실 분들, 공격하실 분들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비판 또한 본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저는 뭐 괜찮다. 뭐 각자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섣부르게 비평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또 다른 거 없나요? 오늘 날씨가 추웠다. 예, 뭐 그러면서 우리 사사세님께서 따뜻하게 입고 나오라고 막 이렇게 쓰셨는데 따뜻한 글들이 여전히 그래도 많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미령곰택님은
이제 조금 휴가라도 다녀오세요, 처장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좀 휴가를 많이 여러 번 갈 거예요. 네. 제가 다음 주에 좀 아픕니다. 미리 예고를 드리면.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휴가를 확실하게 내고요. 네. 그리고 아마 수요일, 목요일 다 휴가를 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요. 뭔가 조치를 취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봉봉 선임 활동과도 보약 드시라고 네. 메시지 남겨주셨네요. 저는 그 댓글보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TNO님께서 네. 저에게 전원책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받아들이세요. 예. 이 댓글은 제가 좋은 일이라니까.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네. 마음만 받겠습니다. 거부하면 어쩔 거예요. 전원책 씨의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하는데 그런 게 하나 없으면 일하는 재미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미 확실히 많아. TV조선 보도가 좀 밍밍해서 이게 재미가 없어. 그게 제가 놀렸지만 사실 되게 그게 특색 있는 어떤 개성 있는 그러니까. 특징이었거든요. 네. 자,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내일은 늦지 않고 제 시간에 같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